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인생 OO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바나나에 관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나나를 어떻게 드시나요? 아침에 급하게 바나나 하나 집어들고 나가시거나,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드시거나, 라면 먹고 후식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과일입니다. 특히 신장질환, 고혈압,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꼭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1인당 약 4kg의 바나나를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친숙한 과일이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응급실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놀라운 영양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 한 개 약 120g에는 칼륨 422mg, 비타민 B6 0.4mg, 비타민 C 10mg, 마그네슘 32mg, 섬유질 3.1g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칼륨 때문에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들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 5가지, 그리고 바나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나나를 더욱 똑똑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1. 짠 음식과 바나나. 신장이 위험해집니다. 라면, 김치, 소금에 절인 반찬들. 이런 음식들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한 개에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죠. 여기에 짠 음식으로 나트륨 섭취량까지 늘어나면 우리 몸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이루며 혈압과 체액량을 조절합니다. 평소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 바나나까지 함께 드시면 신장이 이 두 전해질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입니다. 정상적인 비율은 나트륨 1에 칼륨 2 정도인데 짠 음식과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하나에는 나트륨이 약 2000mg 들어있고 여기에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신장은 갑자기 들어온 대량의 전해질을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권장량의 20%에 해당하죠. 더 심각한 것은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신장질환 4에서 5단계 환자들의 경우 바나나 하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짠 음식 섭취 후 갈증으로 인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때 바나나까지 먹으면 체내 수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장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투석 중이거나 신장 수치가 불안정한 분이라면 바나나와 짠 음식의 조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바나나를 드실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그리고 나트륨이 적은 음식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2. 고칼륨 음식과 바나나.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바나나와 함께 자주 드시는 음식 중 아보카도, 감자, 시금치와 같은 고칼륨 식품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과 바나나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칼륨이 과잉으로 축적되어 심장 리듬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륨 함량을 살펴보면 아보카도 100g당 485mg, 감자 100g당 421mg, 시금치 100g당 558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까지 더하면 한 끼에 10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건강을 위해 아침에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에 구운 감자를 드시고 저녁에 시금치 샐러드를 드신다면 하루 칼륨 섭취량이 4000mg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성인의 권장량인 3500mg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러움이 있고 심한 경우 실신까지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게 되어 뇌와 다른 장기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하루에 바나나와 고칼륨 식품을 함께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시거나 한 끼에 한 가지씩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3. 바나나와 이뇨제. 약과 음식의 충돌.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약입니다. 고혈압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죠. 그런데 바나나를 이뇨제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뇨제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칼륨 보존 이뇨제입니다. 스피로놀락톤, 아밀로라이드 같은 약물들인데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티아지드계 이뇨제나 루프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절한 바나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처음엔 피로감, 무기력증,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식품과의 상호작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단백질 과다 섭취와 바나나. 소화 불량의 원인. 헬스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계란, 닭가슴살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너무 많은 식사와 함께 바나나를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 효소가 경쟁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화 불량, 가스,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며 소화를 위해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반면 단백질은 펩신, 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하죠. 이 두 종류의 음식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위장이 어떤 효소를 우선적으로 분비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자주 보는 조합인 바나나 단백질 파우더 우유는 소화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영양소가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 순서를 정하지 못해 소화 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2g을 넘어가는 고단백 식단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장에서 단백질 대사 산물인 요소를 처리하느라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바나나의 높은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소화에 더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음식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장 운동도 20에서 30% 정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음식 조합은 소화 시간을 더욱 지연시키고 가스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영양 섭취를 하실 때는 바나나를 운동 30분 전에 미리 드시고 운동 후에는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가볍고 소화가 쉬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나 오트밀 같은 음식들과는 잘 어울립니다. 5. 공복에 커피와 바나나. 위산 과다 위험.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바나나 한 개,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속쓰림,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위벽이 더욱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카페인의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바나나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에는 평균 9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는 위산 분비를 평소보다 30에서 40% 증가시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되어 속쓰림이나 위통을 유발하죠. 바나나에 포함된 과당과 포도당은 급속히 흡수되면서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합니다. 특히 바나나의 당도가 높을수록 완전히 익은 바나나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또한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이 공복 상태에서 급격히 흡수되면 일시적으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낮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죠. 실제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아침 공복에 바나나와 커피를 함께 드시면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지만 바나나의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려 하기 때문에 몸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의 경우 이런 조합으로 인해 만성적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이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위산 분비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여기에 커피와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위장 트러블이 만성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직장인 위염 환자의 70% 이상이 아침 공복 커피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복에는 바나나보다는 오트밀이나 삶은 고구마, 삶은 달걀 같은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이 더 적합합니다. 만약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거나 식빵 한 조각 정도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바나나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 그렇다면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첫째, 적절한 타이밍을 지키세요. 바나나는 식후 2-3시간 후나 운동 전 30분이 가장 좋은 섭취 시간입니다. 공복이나 식사 직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 1-2개를 넘지 마세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개가 적당합니다. 신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하루 1개도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셋째, 충분한 수분과 함께 드세요. 바나나의 칼륨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심장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익은 정도를 확인하세요.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과도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바나나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분들도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들을 피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음식도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더욱 똑똑하게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소중한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지켜집니다. 오늘도 인생 O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